네, 안녕하세요.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김성환입니다. 네,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최이배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이배입니다. 네. 자,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9일 진행된 대담에서 지난 2년 동안에 대한 소회를 밝혔고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고 보완해야 될 과제도 많이 있다고 느낀다고 말을 했습니다. 두 분께서는 지난 2년간 어떻게 보셨는지 또 어떻게 평가를 하실지 궁금한데 먼저 최이배 의원께서 말씀을. 최근에 2년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도 보면은 이제 경제 정책, 그다음에 고용 노동 정책, 네. 그다음에 공직자 인사 이 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긍정 평가보다 부정 평가가 훨씬 더 이제 높게 나왔거든요. 네. 우리 정치권에서 느끼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국민들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뭔가 이제 수정하고 보완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은 다 공감을 하고 있고 청와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이제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게 청와대의 인식이 현재 경제의 지표들이 안 좋아지고 고용의 지표들이 안 좋아지는 거에 대해서 계속 인정을 하면서도 다음 분기부터는 좋아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말씀을 이제 희망적인 낙관적인 얘기만 하시는데 네. 그러기가 벌써 이제 1년이 지난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대통령과 청와대가 좀 더 냉정한 인식을 해야 되고 진짜 이게 안 좋다라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현재 경제 정책에 대해서 방향성을 좀 전환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 부분은 고집을 부리고 계세요. 안 바꾼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주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2020년에 1만 원 공약을 한 적이 있었고 지금 2년 동안 최저임금이 거의 30% 가까이 올랐고 주휴수당을 또 그 법제화하면서 지급하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또 임금 인상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걸 계산하면 진짜 1만 원에 육박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은 이미 자신의 공약을 달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야당이 그 부분에서 인정해 드릴 테니까 대통령 공약 2020년 1만 원 달성하셨으니까 내년에는 동결하겠다. 이런 좀 입장으로 좀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김성환 의원께서도 평가해 주시죠. 예, 잘 아시겠습니다만 원래 대통령 선거가 12월인데 5월 달에 선거를 치렀잖아요. 네. 그 국정농단 와중에 선거를 치른 거여서 유일하게 인수위도 없이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2년을 굉장히 숨가쁘게 달려왔죠. 아시겠지만 평창 올림픽이 있었고 그 전에 미사일이 막 왔다 갔다 했고 지금도 약간의 긴장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이제는 강물이 굽이쳐 흘러도 바다로 갈 가능성을 많은 국민들이 보잖아요. 그만큼 한반도 평화가 많이 정착이 됐고 또 아직 다 마무리된 건 아닙니다만 일정하게 적폐청산도 진행을 했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구조적 위험들이 있죠. 특히 이제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가 소위 남의 거 베끼는 추격형 경제 시스템이었는데 이제 그게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 일종의 이제 퍼스트 무버로서 그 실제로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형태로 바꿔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반도체와 조선 일부를 제외하면 아직 우리가 이제 그렇게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경제 양극화는 여전히 심각하고 이런 가운데 저는 굉장히 2년간 100% 잘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굉장히 헌신적으로 노력해온 상황이었다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여전히 대한민국 출산율이 0.98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우리 젊은 부부들이 안심하고 아이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우리 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2년간 오르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일종의 부작용도 약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일부 이제 정책에 좀 수정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만 올 초에 미세먼지도 아주 심각했잖아요. 이것도 장기적인 과제이긴 한데 그런 문제도
헤쳐나가야 하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3년간 성과를 내면서 해나가야 될 텐데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 문제는 대통령이 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해야 하고 또 이번에 그 최저임금을 정하는 절차를 조금 더 보완하자고 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복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법안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죠. 그 대통령 생각도 그렇고 저희 당 생각도 그렇고 이 문제를 그것을 결정하는 주체들이 있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 감나라 대추나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다만 지금 전반적인 공감은 작년 재작년 2해 동안 그러니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굉장히 인상률을 높이 했기 때문에 개구리가 띠을 뛰더라도 매번 띠을 뛰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 숨고르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한 공감은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걸 감안해서 아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네. 보기에도 올해는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긴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 2해 올린 것을 좀 우리 사회가 적응할 수 있는 좀 경제적인 숨 쉴 틈을 좀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똑같은 2년을 보냈습니다만 여야의 판단은 상당히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2년 동안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를 못 내고 있다. 또 계속해서 좀 미루고 있다. 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여당 쪽에서는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하고 적폐청산하느라 여러 가지 좀 소비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곧 성과를 낼 것이다라고 이제 희망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의 그 간극이 좀 드러나는 시점이 바로 지난 10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출범 6주년 행사에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 신임 원내대표와 또 청와대 김수현 정책실장 간의 대화가 우연찮게 노출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개혁 성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탓하는 듯한 발언들이 좀 나와서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먼저 김성환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이인영 원내대표 통해서 이제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요. 네. 문재인 정부 개혁 성과 미진한 부분을 공무원 탓을 한 게 아니고 이인영 의원이 원내대표 되기 전에 지역에 주요한 현안들이 있었는데 마침 김현미 장관이 지난번 3월달 개각 때 다른 최정호 차관이 될 예정이었잖아요. 예, 예. 인사청문회를 통과를 못해서 다시 원대 복귀했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에 그 지역 현안을 국토부가 굉장히 미흡하게 처리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것에 대한 일종의 소회를 김수현 실장하고 나눴는데 그것이 마치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들의 정책 전반에 대한 것처럼 예. 돼서 그거는 조금 오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해프닝이라고 보여지는데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뭐 있어서는 안 되겠죠. 공무원들이 특히 저희 당 입장에서 보면 당정이 혼연일체가 돼서 개혁 정책을 풀어나가는데 공무원을 대상화하거나 공무원 탓을 하거나 이건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 배원께서는 뭐 그런 사소한 문제로 이렇게 줄일 수는 있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뭐 이런 내용들은 그 두 분의 대화에서만 나온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국회 내부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또 그 정부가 이렇게 뜻하는 바, 그러니까 여당과 청와대가 뜻하는 바대로 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뭐 그런 공무원들의 저항이 있다라는 그런 평가들은 익히 해왔던 것이고요. 뭐 저는 개혁 과정에서 특히나 공무원들이 당연히 그런 저항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결국은 공무원들을 더 많이 소통해서 설득하고 그 정책 방향의 동의를 이끌어내서 수용시켜서 같이 힘있게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청와대와 여당이 주도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따라라라는 식으로 하다 보니 즉 우리가 이제 특히나 또 지금은 정부 여당보다도 완전 청와대 중심의 지금 국정 운영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내각의 장관도 그렇고 어떤 면에서는 청와대에서
따르라고 하는 것을 따르지 못하는, 그러니까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오히려 이렇게 hin난받고 비판받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당연히 그 같이 일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청와대하고 정부 여당에서 더욱더 이 부분을 신경을 쓰고 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공무원들이 당연히 이제 복지부동이거나 뭐 이런 그 원래 이제 그 어떤 한계가 있죠. 네. 뭐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어느 정부에서도 있었던 것처럼.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거나 뭔가 이제 그러한 방식으로 또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노력.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하고 여당이 좀 해야 될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조금 보태면요. 예. 제가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정책실에 만 5년을 있었잖아요. 대한민국 노무현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 예, 예. 때요.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집권한 대통령의 철학이나 혹은 집권당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보다 누구보다 잘 알고 그 일을 합니다. 다만 공무원은 속성상 법규를 해석하고 그 법규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되고요. 대개 당이나 그 시기에 집권한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비전을 제기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약간의 간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공무원은 약간 그 성격상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이해하면서 그렇죠. 집권당이나 집권한 사람들이 그 공무원들을 잘 이끌고 나가야 될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점을 잘 이해하면 저는 큰 네.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청와대 여야 지도부 회담 추진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의제 전에 뭐 형식에 있어서 지금 갈등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김성원 의원께서 이건 좀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대1 회담을 계속 고수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청와대가 역제안의 수정안을 좀 내놓은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5당 대표회담을 하자고 했고, 원래는 이제 북한의 인도적 지원 문제를 하자고 했고, 황교안 대표께서는 의제에 관계없이 하자고 했고, 그것을 이제 받아들였더니 1대1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고, 기왕의 청와대 입장에서는 다른 당 대표들께 이미 5당 대표 회동을 제안을 이미 해놓은 상태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의 구애됨 없이 하겠다고 하는 취지로 우선 먼저 제안했던 5당 대표 회담을 먼저 하고 네. 또 황교안 대표가 제안하는 1대1 회담도 연차적으로 하자. 지금 그런 취지로 아마 5당 대표들께 그러니까 대표회담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예.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판단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어떤 입장을 내놨나요 지금? 아직까지는 그냥 여전히 네. 1대1 회담 얘기만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의 입장은 어떻게? 저희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대통령이 이제 그 영수회담을 제안하기 전부터 이제 바른미래당에서는 우리 손학규 대표가 대통령에게 회담을 하자, 예. 여회장 협의체 원래 운영했던 거 다시 하자라고 말씀을 먼저 하셨었어요. 그리고 그때 또 주제가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서 초당적인 협력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제안을 하셨었는데 아무튼 그리고 5당 이제 대표들이 모이자라는 것으로 굉장히 저희도 환영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황교안 대표께서 일종의 뭐 이제 그 생떼를 좀 부리는 것 같은 느낌의 이게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이렇게 해가지고 1대1 그 영수회담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거를 이제 보고 따라하는 식의 약간 땡깡 정치를 하는 거 아니냐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네. 근데 좀 유치하죠. 유치한데 저는 뭐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에서는 또 이런 거를 받아주는 게 또 어떻게 보면은 정부 여당으로서 관용적인 좀 이렇게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뭐 요구하면 요구한 대로 또 다 들어주고 뭐 실질적으로 대화가 되고 뭔가 우리가 성과를 내는 것이라면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좀 받아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뭐 지금 또 그러한 조율 과정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북한이 그 하노이 회담 이후에 좀 존재감이 계속 사라지는 상황에서 미사일을 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존재감을 과시하는 건데 저는 약간 황교안 대표가 한국당 입장에서도
존재감을 좀 과시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보여지고 음. 그냥 좀 대통령께서 큰 마음으로 이런 것 좀 받아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어제 있었던 그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이제 이 주재한 회의에서 촛불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달라진 것 같지 않다. 과거에 머무른 정치에 국민이 피해를 본다. 이건 자유한국당 쪽에 대한 건가요, 김성환 의원님? 뭐 특정 정당을 거명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치권 전반에 대한 얘기인데 아무래도 행간을 읽어보면 자유한국당을 염두에 둔 것으로 예측이 되긴 하죠. 뭐 특정 짓진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그 발언 이후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지금 잇따라 좀 가세하는 모양이거든요. 글쎄요, 뭐 저는 대통령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예. 제가 국회에 이제 보궐초선으로 들어와서 아직 1년이 채 안 됐는데 국회가 조금 더 품격 있는 정치 그러니까 그야말로 정책을 통한 뭐랄까 조금 더 건전한 경쟁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여러 당으로부터 굉장히 칭찬받았잖아요. 예, 모두가 박수 쳐줬죠. 예, 네. 그런 것처럼 같은 당이 아니더라도 음. 정책을 갖고 경쟁하고 거기서 좋은 정책이 있으면 서로 수용하고 이런 경쟁이 필요한데 지금 굉장히 그 발언이나 그 말의 수위나 그리고 투쟁하는 행태나 이런 게 굉장히 좀 국민들로부터 걱정을 받을 만큼 굉장히 막말 정치가 팽행하고 있어서 아마 네. 그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우려를 국민을 대신해서 전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인데요. 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의 지지층을 지칭하는 일부 예. 좀 비하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사용해서 좀 논란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희배 의원께서는 어떻게 그 판단하시는지 좀 말씀을 듣겠습니다. 일단 좀 그 한국당의 현재 그런 행태에 대해서 뭐 결국은 이게 정치적인 어떤 자신들의 지지층을 집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으로는 보여집니다. 근데 그게 또 일정 정도 효과를 누리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거기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 영수회담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국당의 저런 모습을 보이더라도 근데 또 한국당 없이는 국회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네. 이것도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국회에서 한국당이 제 역할을 안 한 부분 비난받아서 마땅하지만 한국당 없이 국회를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여당인 민주당이 한국당을 들어오게끔 뭔가 더 노력을 해줘야 되는 모습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 좀 더 약간 통합 정신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여당에서 좀 통 크게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뭐 이제 아까 전에 그 나경원 대표의 이제 발언, 점차 좀 더 극단적인 단어들 그런 발언들을 하려고 오히려 애쓰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더 하려고. 예. 그렇게 해야 아까 말씀하신 드린 대로 그 지지층에 대한 어떤 결집 효과를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더 이상 그 효과는 없을 것이고 이제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이제 극우적인 정치 그리고 비상식적이고 그 수용 가능하지 않은 정치로 이제 취급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당도 어느 정도 거기까지 하면 이제 자신들도 좀 자리를 돌아오게끔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이 패스트트랙 전국 이후로 5월 달 정도까지는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을 것 같은 좀 예감이 드는데 그런 과정에서 한국당이 실컷 할 만큼 하고 그리고 이제 들어올 수 있도록 또 여당과 또 이제 바른미래당이 공간을 좀 마련해 주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강성 발언이 유독 자유한국당 쪽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무성 의원의 뭐 다이너마이트 뭐 발언도 있었고, 5.18 둘러싼 망언들도 연달아 좀 논란이 되기도 했고 여기에 대해서 김성환 의원께서 마무리해 주시죠. 예,
일부러야 그랬겠냐 싶기는 합니다만 우려스러운 바는 최근에 나경원 제1야당의 원내대표 입에서 소위 극우 사이트 일베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가 그냥 원내대표 입에서 나온 거잖아요. 굉장히 여성 혐오적 발언들이고 그게 한 번이 아니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그리고 다른 데에서도 예컨대 무슨 반민특위가 공론을 분열했다는 등 이게 되게 극우적 사이트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게 가감없이 제1야당의 원내대표 입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일이죠. 네. 우리 정치의 미래가 대화와 타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극우적으로 가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그게 일부 극우 세력들을 규합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전체 국민들로부터는 오히려 배척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길게 보면 저는 플러스 효과가 크지 않을 거다. 따라서 제1야당이 조금 더 품격 있는 언어와 그런 정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치화투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바른미래당의 최이배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듣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버스업계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 버스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고 재정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수도권 버스 파업이 진행될 경우 내일부터 서울 지하철 1에서 8호선의 운행을 하루 172회 증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수 승리가 오늘 오전 성매매 알선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이메일에 대해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우려가 받아들여진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래 중학생을 집단 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4명에게 최대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이어서 기상청의 최영우 씨 연결합니다. 네, KBS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도 기온이 많이 올랐고요. 맑은 하늘 속에 미세먼지 농도도 일부 지역으로 좀 노랗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로 수도권 쪽 그리고 서쪽으로 약하게 나쁨 상태 간간히 보이는 곳이 있겠고요. 평균적으로는 오늘 초록색인 곳, 보통인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상층을 일부 황사가 통과하면서 그 일부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서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으로 오늘 밤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맑은 하늘 속에 건조합니다. 계속해서 어제보다는 건조특보 해제되는 곳이 많지만 서울과 경기 동부, 강원 남부, 충청과 경북 내륙은 대기가 매우 건조해서 건조특보 유지된 지역이고요. 다른 지역도 불씨관리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점차 더 메말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맑은 하늘 속에 또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는데요. 현재 남부 내륙으로 곳곳에 소나기 예보 들어있고 일부 지역으로 소나기가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나기는 요란하게 천둥 번개를 동반하니까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양은 5mm 내외로 적겠고요. 기온 분포를 보니까 서울이 예상 낮 기온 26도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구 27, 세종, 대전 28, 광주 29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9도 분포로 때일은 더위고요. 평년보다 기온 높습니다. 다만 해안가 쪽 강릉과 부산은 23도 정도로 비교적 해안가는 좀 선선해서 낮 동안 활동하기 좋은 기온에 속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말 휴일까지 계속해서 맑은 날이 많고 더 건조해지면서 계속해서 기온도 상승세를 띠겠습니다. 내일 서울이 28도고요. 목요일과 금요일은 각각 29, 30도까지 오르면서 서울뿐 아니라 많은 지역으로 30도 가까운 더위 일요일까지 쭉 이어지니까요. 건강 잘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오존 농도도 좋지가 않습니다. 워낙 볕이 당분간 따가울 거라는 예보답게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 오존 농도 오후 들면서 점차 더 좋지 않아질 전망입니다. 지금 서울 기온 26도, 습도는 25%입니다. 기상청에서 최영우였고요.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윤여은 씨가 정리해 드립니다.
고속도로 곳곳에 돌발 상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논산 쪽 익선에서 논산 분기점 사이 3세차로에서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울산고속도로 울산 쪽은 언양 분기점 부근에서 화물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1km 정체입니다. 또 이 사고 영향으로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도 언양 분기점 부근에서 2km 정체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쪽 감곡 부근에서 발생한 화물차 관련 사고는 처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감곡 부근에서 여전히 1, 2차로 막고 작업을 하고 있어서 지금도 4km 넘는 구간에서 정체 심합니다. 반대 창원 쪽도 같은 구간에서 작업 중인데요. 감곡 부근 2, 3차로가 막혀 있어서 7km 넘는 구간에서 정체 심하니까 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정치화투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바른미래당의 최이배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임종호님께서 저는 나경원 대표의 발언들이 실수가 아니라고 봅니다. 문맥을 잘 읽어보면 의도적으로 한 말이라고 봅니다. 이런 막말 정치 이제는 그만 보고 싶습니다. 1449번님, 지난 2년 동안 남북 간 평화 정책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만 이제는 어려운 서민들의 삶에 신경을 더 써주기를 바랍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검찰의 우려가 받아들여진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먼저 사개특위에 계시기 때문에 최이배 의원께서는 누구보다도 이 문제 잘 아실 것 같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문무일 총장의 반발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작년 6월 달에 이제 법무부하고 행안부 네. 그리고 이제 청와대 조국 수석이 같이 그 합의문 작성을 놓고 뭐 조국 수석님이 직접 브리핑하면서 막 이렇게 PT를 했죠. 그것도 이제 비판받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정부 내에서 이미 한번 합의안이 나온 내용을 가지고서 국회에 주었고, 국회가 이제 그거를 토대로 법안을 이제 마련을 했던 거거든요. 그 네. 과정에서 뭐 검찰도 경찰도 굉장히 열심히 이제 와서 설명하고 입장들에 대해서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무일 총장이 검찰은 이 법안 만드는 과정에 뭐 전혀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뭐 특히나 이제 그 법무부에서 그 합의문 만들 때 그때는 우리가 말할 기회도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세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너무 호도하는 거다. 지금 합의안도 만들어져 왔었고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또 의견을 담았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일종의 이제 검찰의 이제 약간 조직적인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 또 총장으로서 그 정도 발언을 한 건 아닐까라는 한번 생각도 해봤고, 아무튼 이제 국민들로부터는 이러한 검찰의 모습은 조직의 이기주의로 비춰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했고요. 근데 이제 검찰이 그렇게 반발하니까 또 경찰이 재반박을 하고 또 청와대 조국 수석이 페이스북에 글을 몇 번 남기면서 오락가락 하셨어요. 이거 보면서 제가 논평을 했는데 콩가루 정부다. 이렇게 한 정부 내에서도 이렇게 말이 계속 서로 다르다고 하니 어떡하나 하는 부처마다 조직마다 너무 다르다 말이. 그래서 이제 뭐 내용을 떠나서 이런 행태는 좀 반성할 필요가 있겠고요. 아무튼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법은 통과된 게 아니고 앞으로 이제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또 검찰이 경찰이 자신들의 의견을 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박상기 장관이 그 검사장에게 이메일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뭐 직접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제한적으로 한 것을 좀 더 넓히겠다. 그리고 그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이제 검찰이 옛날에는 수사 지휘권을 가지고서 다 했는데 그걸 없앴기 때문에 이제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좀 더 확대해서 검찰이 좀 더 그 관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다음에 경찰이 1차 수사 종결에 대한 것도 경찰에 좀 판단이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런 등등의 내용을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거 다 이미 국회에서 논의했던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름 마무리해 여야 주시고요. 간에 예. 사개특위에서 그 합의안을 만들어낸 것인데 아무튼 뭐 지금 상황에서 계속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논의되자고 하니 뭐 국회에서는 논의를 못할 바 없고요. 당연히 남은 기간 동안에 검찰, 경찰과 또 더 계속 논의해 가면서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을 국회에서 할 겁니다. 예. 검찰의 이런 반발에 대해서 김성환 의원께서도 말씀해 주시죠. 예.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이 갑자기 담배를 끊으면 금단 현상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오죠.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라고 할 만큼 그동안 검찰의 권한이 굉장히 셌습니다. 기소를 독점하고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어서 검찰과 경찰의 관계도 사실상 상하 명령과 복종 관계다시피 했죠. 그것을 소위 수평적 관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금단 현상이 있는 거고 그 금단 현상의 검찰의 분위기가 이제 문무일 총장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금 제안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는 이미 국회 차원에서 상당히 논의됐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는 검찰의 권한이 또 너무 일방적으로 경찰로 옮겨지면서 또 다른 폐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잘 국회에서 보완하면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은 처음 가보는 길이기 때문에 약간 걱정은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약간의 혼란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가야 하고 또 잘 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당내 문제들 좀 짚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의원께서 아마 여기서 답을 좀 주시려야 될 것 같은데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오늘 선출하는 거 아닙니까? 내일입니다. 내일이에요? 내일 10시 의원총회 있고요. 예. 한 11시 정도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민주평화당의 유성엽 원내대표가 예. 선출이 됐고 바른미래당은 내일이라고 내일. 하셨는데 지금 그 후보로 국민의당 출신의 김성식 의원 3선이시고 아니요, 재선. 예. 바른정당 출신의 오신환 의원 이렇게 예. 경쟁 예. 구도잖아요.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보통 이게 그 원내 선거가 가장 어렵습니다. 예측하기가. 왜냐면은 이제 의원님들의 그 속마음을 잘 이제 비춰 이렇게 내보이지 않으시고 평소에 또 친소관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예상을 하지만은 또 막상 투표할 때는 그런 것과 또 다르게 또 다른 기준과 원칙들을 가지고 표결을 하시다 보니까 예상이 어려운데 특히나 지금 저희 당 상황이 지난 창원 보궐선거 이후에 지도부에 대한 그 사퇴를 요구하는 분들이 좀 있었고 예. 그리고 또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사보임 문제가 불거지면서 의원들 간에 좀 상처를 받거나 하신 분들이 있어서 또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원내대표가 또 그러니까 조기 사퇴를 했죠. 네. 그러면서 지금 원내대표 선거까지 오게 됐는데 이런 복잡한 상황 때문에 지금은 진짜 예측 불가한 상황입니다.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많은 주변에 이제 외부에 계신 분들이 뭐 밖에서 보는 관점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평가를 해주시는데 아직도 뭐 저는 그런 내용 들을 때마다 그냥 내일 뚜껑을 까봐야 한다라고만 말씀드립니다. 최입 의원님은 정하셨습니까? 본인은? 예, 저는 정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궁금한데요. 네. 그 사개특위에서 오신환 의원의 보임 역할을 하신 거 아니에요? 예, 최입 그렇죠. 의원께서. 근데 이번에 지금 그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히면 그 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두 분 다 사개특위의 사보임을 원상복귀하겠다라고 공언을 하셨어요. 근데 그 부분은 그러니까 사임된 두 분 그리고 예. 보임된 두 분 지금 4명이 이제 당사자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웬만큼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보임은 다시 원상복구해서 예. 기존의 그 사개특위에서 활동했던 두 분이 계속적으로 논의를 이끌어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보임 한다면 저는 뭐 충분히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의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 취임 후 첫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당의 주도성 강조를 했습니다. 총선 앞둔 시점이라서 이제 이 발언을 좀 예민하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오늘 새로 취임을 하고 첫 출근을 했습니다. 총선을 앞둔 여당의 또 입장도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국민의 성공이어야 하고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다음 총선에서 아무래도 저희가 좋은 성적을 내야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이제 당은 천하의 인재들을 다 이제 모아서 그야말로 원팀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당정청 간에 이제 지난해 이해찬 대표 들어오고 나서 당정청 회의를 굉장히 자주 하고 있고 예. 상임위별 당정회의도 굉장히 자주 하고 있어서요. 그 시스템을 조금 더 강화하겠다 그런 취지이고요. 뭐 그 이상으로 뭐 달라질 무엇이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총선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긴장해서 국민들 마음속에 더 들어가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취지의 말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월급을 안 받겠다고 하셨다면서요? 네, 전임 김민석 원장이 신임 연구원장이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본인은 월급 받지 않고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오태훈의 시사본부 매주 화요일 2부 한 주간의 가장 중요한 정치 현안을 둘러싼 현직 의원들의 허심탄회한 속내를